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김상윤 교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이 온다, 메타버스, NFT가 만드는 가상경제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김상윤 교수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가 올 들어 이 디자인 예술 분야 컨퍼런스의 5번째 강연을 하게 된 자리더라고요. 제가 기술을 연구하는 이 학자가 이 디자인, 예술, 어떻게 보면 전혀 문외한인 이 분야에 강연자로 이렇게 불려다니게 된 것 자체가 요즘 시대의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는 더 이상 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포럼도 이런 디자인 기술과 관련된 융합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이 모여서 이렇게 개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특히나 이 디지털 트렌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신 바로 메타버스, NFT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이 NFT라는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셨고, 특히나 워낙 예술 영역과 관계된 이 디지털 기술이다 보니까 아마 관심을 갖고 이미 다양한 또 이런 강연이나 또는 학습을 통해서 이미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로 이 NFT라고 하는 영역이 이 디지털 예술 혹은 나아가서는 우리 앞으로 이 예술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적인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디지털 예술이라고 하는 측면, 사실 이 NFT가 활용되는 이 과정,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궁금해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예술 작품을 현실 세계에서 소유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유명 경매에 참여하셔서 내가 원하는 작품이 경매에 올라왔을 때 낙찰을 받으시면 되고요. 혹은 또 이런 무명의 예술가들의 작품은 또 우리가 이런 갤러리에서 직접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실물이 존재하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적당한 가치를 지불하시고 그 작품을 여러분들 집에 가져와서 보유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디지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위 컨텐츠라고 하는 이 디지털 예술 작품 혹은 디지털 창작물을 여러분이 소유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여러분, 디지털 분야가 역사가 약 30년 정도 흘렀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류는 199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러 행태들을 살펴보시면은 여기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컨텐츠가 있다. 영상 컨텐츠든 사진 컨텐츠든 혹은 또 음원 컨텐츠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은 그냥 활용을 하시고 소유로까지 연결시키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인터넷 세계에 존재하는 컨텐츠들은 이것이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분명히 밝혀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디지털 기술 영역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라는 경매 행사에서 바로 이렇게 생긴 비풀이라는 디지털 예명을 쓰는 이 작가의 작품 First 5000일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바로 790억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의 낙찰자는 이 작품의 실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NFT 파일을 하나 가져가게 된 것이죠.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NFT 파일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NFT 파일 상에 내 소유다라는 정보가 한 줄 더 기록됐을 뿐이죠. 근데 왜 이 낙찰자는 8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 작품을 구입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작품 자체는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비풀이라는 작가가 5000일 동안 그림 조각 하나하나를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이 5000개의 조각을 하나로 붙여서 한 작품으로 이 경매에 내놓게 되었고요. 이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낙찰자가 8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을 하고 낙찰을 받은 것이죠. 크리스티 경매 역사상
실물 작품을 포함해서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을 남긴 바로 낙찰 작품입니다. 바로 이 작품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NFT라는 기술이 활용됐다라는 것이죠. 자, 디지털 분야의 이 NFT라는 것은 바로 메타버스의 흐름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예술 작가들이요, 내가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창작물을 그려서 나만의 갤러리에다가 전시를 하는 것이죠. 앞서 대표님께서 이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창작한 창작물들을 디지털 갤러리, 가상세계 갤러리에 전시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아바타로 이 갤러리에 방문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NFT로 구입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저 작품의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NFT라고 하는 것은 기반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보, 즉 블록 단위,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보를 체인으로 연결을 해서 정보의 위조나 변조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버에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이 중앙 관리 시스템으로 이 관리되는 정보보다는 이렇게 분산 저장되어 이 블록이 정보들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저장되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정보의 위조나 변조에 강하다, 이런 원리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NFT는요, 여러분들이 NFT를 구입하셨을 때 내가 소유자라는 정보를 이 블록체인 상의 하나의 블록으로 저장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작품의 소유자는 당신이다, 혹은 언제 이 작품이 거래되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NFT에 담기는 정보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들, 실제로 NFT라고 불리는 예술 작품이나 창작물의 이미지들이 실제 NFT 파일에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술 작품 파일은 인터넷상의 어딘가에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이 NFT라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 파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작품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주소 정보가 NFT 텍스트에 담기게 되는 것이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은 형태, 크기 정보, 거래 내역, 현 소유자, 과거 소유자의 이 소유 이력 정보가 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술 경매 영역에서 프로비넌스라고 하는 측면의 정보들, 바로 소유 이력을 검증하는 정보들이 저기 텍스트 상에 담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 텍스트, 즉 NFT 파일이 앞서 말씀드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저장됨으로써 영구적으로 이 정보가 기록되고 관리되고 공유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NFT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NFT가 디지털 예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NFT가 이슈가 되었던 분야는 바로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2016년부터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마음에 드는 고양이 캐릭터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요, 열심히 어르고 달래고 먹이도 주고 키우셔서 옆에 다른 고양이와 교배도 시킬 수가 있고요. 거기 또 탄생하는 새로운 고양이를 또 열심히 키우시는 바로 게임이죠. 근데 저렇게 열심히 키우신 고양이를 이 NFT로 등록을 해서 다른 유저에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으로써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엑스 인피니트라는 게임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렇게 생긴 캐릭터를 열심히 키워서 이걸 판매하는데 NFT를 활용한 것이죠. 두 번째 활용 유형은 여러분들 특히나 더 잘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던 바로 PFP의 영역입니다. 프로필 픽처라고 하죠. 사람 얼굴 모양의 형태의 이 2D 그래픽을 NFT로 판매하는 것이 또 한참 이 이슈가 되곤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전 세계 이 PFP NFT 시리즈로 크립토펑크 BAYC를 언급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펑크라는 것은 저기 보시는 외계인과 같이 생긴 그림 얼굴들, 혹은 뭐 남성, 여성, 혹은 동물과 같이 생긴 얼굴 2D 그래픽을 만들어서 이것을 저 개발자들이 10,000개를 이 세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5,000개만 자기들이 소유하고, 죄송합니다, 500개만 소유하고 나머지를 이 시장에다 내놨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셀럽들이
나와 닮은 얼굴을 내가 구입하겠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이것을 보도하면서 이 크립토펑크 또 BAYC가 이 세상에 아주 각광받는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들 NFT를 보유한 NFT 홀더들은요, 이 BAYC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크립토펑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 입장권으로서 활용을 해서 그들끼리 모여서 이 커뮤니티를 또 과시하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PFP NFT 영역은 사실 작년 한 해 이 NFT 좀 버블을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셀럽들이나 많은 언론에서 이 NFT에 대해서 언급하고 과시하고 하면서 이 NFT의 활용도가 제대로 성숙되기 전에 이렇게 과열 양상을 띈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전 세계 NFT 시장이 거래 규모로 약 30조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수백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수백 배 성장하는, 어찌 보면 이건 과열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올 들어 NFT는 좀 과열이 식으면서 분기당 수천억 원 정도의 거래 규모로 축소되는 등의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PFP NFT가 한몫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바로 세 번째 NFT 활용 유형은 오늘 주제로 특히나 말씀드리고 있는 예술, 문화, 콘텐츠의 소유권 인증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여러 창작자들의 예술품을 감상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창작자의 예술품을 내가 집에다가 걸어두고자 할 때 이것이 그냥 단순 복사본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NFT로 구입해서, 즉 진품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진품을 우리 집에다가 걸어둔다라는 어떤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기능으로서 NFT가 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NFT 활용도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재미있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국내 한 초등학생이 일기장 옆에다가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캐리커처 그림을 그날 하루의 어떤 에피소드를 담은 그림을 이렇게 매일매일 그린 거예요. 이게 몇 년치가 쌓여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요즘 NFT라는 게 유행하는데 너 그림 이거 되게 멋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NFT를 만들어서 오픈시라는 플랫폼에 한번 올려볼까? 그래서 이 아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백 개의 작품을 오픈시 플랫폼에 올렸더니 미국의 한 예술 수집가가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고 한 건당 5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지금까지 1,200만 원치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국내 한 언론사가 이 아트 컬렉터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한국의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왜 이렇게 많이 모으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 수집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국인 초등학생이요? 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이 창작가가 그린 작품이 제가 좋아하는 피카소의 초창기 어떤 화풍을 닮아 있어서 이게 나중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초등학생 창작가도 이 디지털 세상에 이 컨텐츠를 창작해서 이 경제적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 바로 기회가 열렸다. 바로 NFT의 어떤 가치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 이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활동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입고 쓰는 이런 패션 아이템들도 이렇게 NFT화돼서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NFT 아바타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는 렌지라고 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죠. 이분은 제페토라는 플랫폼에서 내가 만든 아바타가 입을 옷과 모자 이런 패션 아이템들을 시장에다가 내놓고 한 달에 약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디지털 세상에 다양한 어떤 경험과 활용도가 커지면서 여기 안에 창작물들이 이 경제적 가치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많은 기업들이 NFT, 메타버스를 연계한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명품 브랜드들이 관심이 많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뭐 에르메스나 혹은 구찌와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신상품을 내놓을 때 개수를 제한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을 많이 언론에다 흘리고 있는데 바로 실물이 존재하는 이 제품도 개수를 제한해서 전 세계 희소성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죠. 바로 NFT의 희소성과 맞닿아 있다. 디지털 세상의 희소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바로 기술이 NFT라는 측면에서 이 명품 브랜드들의 디자인이나 로고나 신상품의 어떤 그래픽들을
NFT로 동시 발매함으로써 이 고객들에게 로열티를 제공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죠. 스타벅스는 최근 이 NFT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타벅스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이런 한정판 음료를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계절성 음료죠. 근데 이게 몇 달 동안 판매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실제로 단종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스타벅스 매니아 분들은 저 음료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왜 여름만 팔고 안 파느냐, 또 안 파느냐 이런 문의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 한정판 음료에 대한 디지털 굿즈를 NFT로 발매해서 이를 원하는 스타벅스 마니아들에게 나눠주거나 혹은 또 판매하는 형태라면은 나의 가상 지갑에는 영원히 이 한정판 음료의 NFT 굿즈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소유욕을 충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 BAYC와 크립토펑크가 이 NFT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들의 어떤 새로운 도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NFT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NFT가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인 부분과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NFT를 구입한 사람이 그 예술 작품의 소유권은 그 디자인의 소유권은 가져가지만은 이걸 가지고 돈벌이에 활용한다. 바로 저작권까지는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상자산 영역이 아직까지 법 제도화가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NFT는 단순히 소유권만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BAYC가 이 세상에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NFT를 보유한 NFT 홀더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NFT 캐릭터를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우리의 IP,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겠다라는 측면의 발표를 했죠.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한 와이너리 대표님이 BAYC 홀더이신데 NFT 홀더이신데 그것을 와인 라벨에다가 활용한 사례도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혹시 캘리포니아 롱비치를 가시게 되면은 이 햄버거 가게에 바로 BAYC 이 원숭이 캐릭터가 이 햄버거 가게의 캐릭터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NFT의 용도가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런 측면들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사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식에 대해 전달을 드렸고요. 이 NFT라고 하는 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세상의 이 기술에 대한 변화이지만은 이제는 다른 업종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자산이 디지털화되고 가상화되는 형태,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